이번 아이폰 15에는 안 쓰면 손해인 유용한 신기능들이 생겼고 iOS 17이 탑재되면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능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정을 안 해서 이 기능들을 제대로 못 쓰면 6년 전에 나온 아이폰 8을 쓰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초기 설정부터 iOS 17의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할 기능 꿀팁까지 총 3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만 따라 하시면 아이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기본적인 기능은 일반과 프로 라인의 차이가 없지만 프로 라인에만 몇 가지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프로 모델로 설정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이폰에서 제일 처음에 해주시면 좋은 설정이 아이클라우드인데요. 아이클라우드는 가상 저장 공간으로 기기의 사진이 자동으로 복사되죠. 하지만 용량이 5GB밖에 되지 않아서 용량 부족 알림이 계속 뜨니까요. 사진 동기화를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설정에서도 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터넷 설정입니다. LTE 유심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아낄 수 있도록 LTE를, 5G 사용자분들은 배터리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잡아주는 5G 자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와이파이가 약한 곳에서 자동 연결을 막기 위해 제어 센터에서 와이파이를 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건 일시적으로 꺼진 거고요.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해야 완전히 꺼집니다. 이번엔 아이폰의 파일 공유 기능 에어드랍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이름을 바꿔주면 에어드랍을 쓸 때 기기를 찾기 편하고요. 밖에서 아무한테나 에어드랍 알림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설정을 꺼두고 필요할 때만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설정에서 아래로 가면 키보드 설정이 있어요. 처음 설정은 쿼티로 되어 있지만 첨지인 키보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타이핑할 때 진동이 오도록 햅틱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알림 설정이에요. 자주 뜨는 알림들은 알림 요약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몰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아래로 내려보면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알림을 비활성화하시면 됩니다. 음량 설정이 버튼으로 변경하도록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측면의 음량 버튼과 제어 센터의 음량 버튼에서 모두 벨소리는 조절이 안 되는데요.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설정을 활성화해야 음량 버튼으로 평소에는 벨소리와 알림 음량을 조절하고 유튜브나 음악 감상 중에는 오디오 음량이 조절되도록 변경 가능합니다. 눈에 가장 영향을 주는 디스플레이 설정도 바꿔볼게요. 다크 모드로 설정하면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고요. OLED를 사용하는 아이폰은 다크 모드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 수명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밤에만 다크 모드를 사용하도록 자동 변환도 가능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바로 아래 트루톤을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노란기가 싫으신 분들은 비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인데요. 밤에 사용할 때 눈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라인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일부 정보를 표시하는 AOD도 사용 가능합니다. 항상 켬을 활성화해주면 이렇게 잠금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돼요. AOD는 하루에 배터리 10% 정도를 소모하는데요. 평소 배터리 사용에 여유가 있다면 걱정 없이 해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iOS 17에서 업데이트된 신기능 10가지의 설정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iOS 17의 핵심 기능, 연락처 포스트입니다. 연락처를 사진이나 미모티콘 등으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요. 사진은 자르거나 필터를 넣을 수 있고 글자에서는 폰트나 색상 변경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포스터를 네임드랍 기능으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번호 교환 같은 번거로운 과정은 필요 없이 서로 가까이만 되면 연락처가 바로 전달됩니다. 교환 후에는 내 기기에서 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 수신이나 발신 시에는 이 포스터가 바로 뜹니다. 다만 가까이 간다고 모두 공유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받기만 할지 내 번호도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드랍도 업데이트가 돼서 공유하려는 파일을 열고 가까이 되면 전송 가능하고요. 파일 전송 중에 멀어지더라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품질 저하 없이 계속 전송됩니다. 연락처나 파일뿐만 아니라 감상 중인 노래나 영상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가까이 대주면 쉐어 플레이 기능이 뜨고 참여를 누르면 두 기기에서 같은 노래의 같은 구간이 재생되죠.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두 기기 모두 애플뮤직에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유튜브 같은 다른 앱도 지원하지만 아직 원활하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한 번 더 업데이트되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충전 중에 아이폰을 활용할 수 있는 스탠바이 기능입니다. 스탠바이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각각의 위젯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시계 모양을 바꾸거나 날씨나 미리 알림 등의 다른 위젯을 띄울 수도 있죠. 위젯을 꼭 눌러주면 추가 삭제는 물론이고요. 순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라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고 AOD를 지원하는 프로 라인은 상시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파리에도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우선 사파리 설정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면 있는 새로운 프로필 항목에서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사파리 앱에서 주소창을 위로 쓸어주면 탭을 따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멀티 아이디로 쓰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잠금도 가능하죠. 지난 iOS 16부터는 잠금화면 커스텀이 가능한데 시계는 글꼴이나 색상을 변경하고 날씨나 알람 같은 위젯도 5개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표시 방식까지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고 잠금화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쉽게 바꿀 수도 있죠. 이번 iOS 17에는 잠금화면에서 만화경이나 천체 이미지 등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설정창에서 스와이프만 하면 실시간 행성들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잠금화면에서 집중 모드를 연동해서 사용하면 편의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집중 모드는 방해 금지나 수면, 업무 모드에 따라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이걸 잠금화면마다 연결하면 되죠. 이번 iOS 17에서는 iMessage에서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꼭 눌러주면 뜨는 옵션에서 스티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만든 스티커는 메시지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나오는 스티커 메뉴 또는 이모티콘 메뉴에서 끌어오면 원하는 위치에 바로 전송되죠.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서도 스티커를 이용해 재밌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메시지에서 오디오로 녹음해서 보낼 때 텍스트로 같이 표시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페이스타임에서는 8가지의 재밌는 효과가 생겼는데요. 손 제스처로 보낼 수도 있고 내 화면을 꼭 눌러서 이모티콘처럼 보낼 수도 있어요. 내 화면에서 뒷배경을 흐리게 심도 효과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아이폰에서 안 하면 손해보는 필수 설정들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설정 방법입니다. 일단 배터리 잔량을 수치로 볼 수 있게 하고 저전력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기능은 배터리 충전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으면 비활성화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최적화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오랫동안 100%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15에서는 아예 80% 충전 제한 옵션이 추가로 생겼는데요. 원래는 최적화 설정을 해도 기기 사용 시간에 맞춰 100%까지 충전을 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무조건 80%까지만 충전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더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비활성화해주면 배터리를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만약 윈도우로 파일을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은 높은 호환성으로 설정하면 파일이 깨지거나 읽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요. 카메라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모드나 노출 정도 같은 설정이 유지되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5에서 새로 생긴 인물 사진 기능도 알아두면 좋으실 텐데요. 인물 사진에서 사람이나 동물을 감지한 경우 F 모양의 탭에서 인물 사진 효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효과 없이 촬영했더라도 이후 앨범에서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동영상 촬영 중에 화이트 밸런스를 잠궈서 색감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수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추가되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카메라 설정하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라이브 텍스트 기능을 켜두면 카메라에서 복사나 번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5의 프로 라인에만 새롭게 생긴 동작 버튼입니다. 기존의 음소거 스위치에서 동작 버튼으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음소거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만 집중 모드, 카메라, 손전등 같은 다른 기능으로 커스텀할 수 있고요. 특히 단축어에서는 다른 앱을 지정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인스타를 연결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버튼이 너무 위쪽에 있어서 쓰기에 조금 불편하죠. 만약 아예 사용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기능을 꺼두셔도 무방합니다. 아이폰은 홈화면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기만 해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검색 버튼이 따로 생겼는데요. 굳이 이 버튼이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페이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설정에서 꺼주시면 됩니다. 같은 크기의 위젯을 여러 개 만들 땐 쌓아서 사용하면 홈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죠. 다음은 제어 센터입니다. 저는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음악 인식이랑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저전력 모드를 추가했어요. 참고로 제어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먼저 손전등을 꼭 눌러보면 밝기 조절을, 타이머에서는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카메라에서는 셀피, 비디오, 인물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 항목입니다.
아이폰에는 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사용한 앱과 콘텐츠 등의 각종 활동을 분석한 내역을 앱 개발자에게 공유해주는 추적 기능이 있는데요. 보안상 앱 추적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 추적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꺼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 서비스도 꺼두면 앱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요. 보안도 지키면서 배터리도 아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아이폰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실한 기기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민감하시다면 추가로 추천드리는 기능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파리를 사용할 때 IP 접속 내용 등 웹 활동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기능으로 아이클라우드에서 비공개 릴레이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을 가리는 기능으로 임의로 생성된 이메일로 나의 이메일 주소가 대체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스팸이나 도용의 위험이 감소되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기능도 잘 설정해 둬야 되는데요. 하지만 암호 입력을 10번 실패할 시 데이터가 전부 날아가는 데이터 지우기 기능은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겨있는 동안 실행하지 않을 기능들도 비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주로 이용하신다면 대체 외모도 설정해 두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고 일어났을 때나 화장하기 전후의 얼굴을 등록해두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만약 안경을 착용하신 분이라면 안경 쓴 외모도 추가해주세요.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6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4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은 딱 한 가지만 해두면 되는데요. 뒷면을 터치해서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터치 방법을 먼저 정해주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주면 되죠. 이중 탭은 안 건드려도 인식될 때가 있어서 저는 3중 탭에 카메라를 설정해 두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앱스토어입니다.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고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재생되도록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앱을 쓰면서 계속 리뷰하라고 알림이 뜨면 귀찮잖아요. 앱 내 평가 및 리뷰 설정을 꺼두면 알림이 뜨지 않아서 좋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면 잠금 화면에서도 급한 정보는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iOS 17부터 건강 앱에서 감정이나 기분 상태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 15의 필수 초기 설정과 꿀팁 기능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영상 준비해두었으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77만원.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2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약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